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언급하며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었죠.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4년 한국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약 1.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특이한 건 한국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의 근본적 원인과 왜 한국에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2023년 출생아 약 72.7만 명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를 갈아치웠습니다. 중국도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한 용띠해인 2024년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8년 만에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선을 밑돌며 3년 연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1.0명 수준으로 알려져 이미 장기적인 저출산 상태입니다. 세계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명으로 출산율이 1960년 3.3명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37개 국가 중 131개 국가가 대체 인구 수준 2.1명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저출산 추세에 있습니다. 출산뿐 아니라 결혼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소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강국으로 유명한 중국은 2024년 혼인신고 건수는 610.6만 쌍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0.5% 감소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2024년 약 262만 건으로 전년보다 1%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한국의 특징과 맞물려서 몇 년 더 빠른 감소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추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미래를 몇 년 더 빠르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전 세계적인 변화와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사회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SNS의 발달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죠. 빈익빈 부익부는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현상인데 SNS의 발달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주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못 산다는 자괴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비교에서 온다고 말한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은 이러한 설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954년에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기본적인 인간 욕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201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소개되었던 부탄이 SNS의 발전으로 행복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당장 나의 부모님의 재력이나 이성의 외모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단적으로 차은우를 보다가 옆에 남자친구를 보면 못생겨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 SNS의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조차 잘생겼는지 모르겠다, 이쁜지 모르겠다라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주변에서 보기도 쉽지 않은 외모인데 SNS를 자주 볼수록 눈에 익숙해져서 딱히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성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아무리 꾸며도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마약을 자주 투여할수록 일상적 자극을 못 느끼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이었고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외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K컬처 강국이죠. 실제로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에서 외모 선호도 1위를 기록하는 국가입니다.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의 SNS 댓글을 보면 외국인 댓글들이 가득하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혹은 일본인을 닮았다고 하거나 동남아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대부분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2024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 외모 만족도, 호감도와 SNS 노출 빈도 간의 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명시했습니다. 차은우와 카리나 같은 연예인들은 극히 일부이지만 이들을 계속 보다가 일반인을 보면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본능적으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특징이 있는데 한국은 95%로 88%로 2위인 이스라엘을 넘어선 압도적 1위입니다. 지하철에서 90대 할아버지도 유튜브를 보시니까요.
때문에 SNS 보편화로 타인에게 보여주기 좋은 이성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이제 부모님들까지도 사위, 며느리의 스펙을 보는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던 부모님 세대가 이제는 억대 연봉 사위, 미스 코리아 며느리가 와도 비판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대표적인 원인으로 주택 가격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혼인율이 서울 혼인율보다 높은 핵심적인 이유로 주택 가격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 여력이 안 되면 연애는 해도 결혼은 심리적으로 일찍 포기해버린다는 건데요. 실제 수치적으로 보면 30년 전인 93년 평균 연봉 대비 집값은 6.8배였으나 현재의 평균 연봉 대비 집값은 28.6배로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산에 비유하면 과거의 지리산 정도 높이의 산이 에베레스트가 되어버리니 아예 등산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정부는 과거부터 집값 보전 정책들을 지속 실행해왔고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주택공사가 손실을 떠안는 지분형 모기지 상품 출시까지 하겠다고 언급했죠. 집값이 오르면 투자 수익을 추후 매각 시 채권자와 나눠 갖지만 하락할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보존해준다는 건데 지금보다 집값이 안 떨어지게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매우 비정상적인 게 집은 인간의 필수인 의식주 중 하나죠.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옷값이나 음식값이 매년 10%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주요 정부 인사들조차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대표국인 미국은 투자자산은 증권시장으로만 몰고 주택시장은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조정을 받다 보니 오히려 이런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지지 중심 정책으로 증권시장으로 가야 할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더 선호하다 보니 증권시장은 못 오르고 부동산은 불패 신화가 지속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 세계적 인구 감소 현상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뭘까요? 가장 먼저 청년층 투표권 수가 적다 보니 청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국민연금 사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최근 국민연금 2.3% 인상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2030 세대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세금 납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복지를 누리는 노령 인구는 의술 발전으로 지속 증가하다 보니 점점 악화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청년층들은 혼인의 어려움을 그동안 성별 갈등 문제라고 인식해왔는데 주택가격 보전 같은 노령층 중심 정책들이 늘어날수록 서로 다른 연령들 간의 정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권의 비중 차이로 계속해서 적은 쪽의 불만과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현대사회에서 글로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전 세계의 인구 흐름은 현재의 추이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게 될지 혹은 AI 같은 다른 외부 변수의 영향으로 또 다른 사회적 변곡을 맞아 문제를 회복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글로벌 투자기관 블랙퀀트 에쿼티를 통한 글로벌 자산 투자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블랙퀀트 에쿼티 김민지였습니다.